흥미로운 포인트가 제가 찾은 거는 뭐였냐면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을 돌아서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버티고 있는 게 40대와 50대거든요. 그렇죠. 예, 이들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5%, 75%가 40대 50대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에 대해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2%포인트가 40%로 훅 떨어져요. 40대는 43, 50대는 45가만 적절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0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의 핵심 뼈대이고 축인데 이들이 대장동 사건 미항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커버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여권이 잘못한 거 아니야? 뭔가 의혹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해명이 지금 여권이 하는 해명이 잘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고. 네. 이 부분도 한번 좀 의미 있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부분인데요? 되게 이상하게 보통 정부 여당 지지율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그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졌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올랐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떨어졌어요. 이제 대통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따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대통령 지지율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그대로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지금의 정치 환경이 좀 많이 달라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약간 나올 수 있는 되게 전가의 보도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파야하는 건 진짜 쉽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거죠.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포기했을 때 항고를 안 했잖아요. 그때는 반발 안 하더니 지금 왜 그러냐. 이건 진짜 지금 거의 파해할 수 없는 무적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발의 이유가 된 그 사안에는 집중하지 않고 그 반발하는 모습에 집중하는. 조금 더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고 그 전과 왜 선택적으로 반발하느냐. 정확합니다. 왜 선택적으로 반발하느냐. 이제 옆에서 본 제가 봐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그 반응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가 입장 아닙니까? 입장이 없다인데 그런데 좀 약간 흥미로운 것은 보통은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 입장이 없습니다. 저희는 뭐 특별한 입장이 없습니다 하고 끝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 관계자 한 분이 질문하니까 야당의 주장을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물어보는 건 뭐 그다음은 그 뭡니까 스스로가 예의가 아닙니다가 아니면 뭐 맞지 않습니다인가? 부적절하다. 야당 출입 기자가 야당의 의혹을 질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아니 이거는 우리 기자들 입장에서는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어디 리미트 한계가 어디 있어요. 갑자기 든 생각이 황교안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잖아요. 박성재 장관은 2번이나 기각이 된 거예요. 법원에서.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는 일단 영장이 처음 청구가 됐는데 기각됐고 그러면 이게 특검이 법원을 설득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뭐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의 확실한 뭐 입증 자료, 뭐 범죄의 중대성, 또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확실하게 이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 여전히 다툴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영장전담 판사의 이야기인데 민주당에서 강경파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 또 다시 하는 것 같아요. 방금 오늘 오후에 그랬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법사위 의원 2명인 서영교 의원하고 김영민 의원이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해야 된다. 그리고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당 지도부의 결단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취지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2명이 또 기각되면서 특히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꺾였다는 건 소위. 특검이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1차 영장이 기각된 뒤에 공을 들였는데도 또 기각됐다라고 하는 게 그 부분이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게 법원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오전에도 이제 기자회견도 있었고 오후에 페이스북 메시지도 나오는 거 보면 약간 좀 그런 게 다시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은 상당히 또 반발하겠죠. 일단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기각이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을 해갖고 조금 이제 당 안팎의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기각이 되고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맞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징계법이나 이런 데 가는 거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추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도 기자들이 대변인한테 질문했어요. 어떻게 막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국민의힘 답변은 하나입니다.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막겠다. 실질적으로 이제 법안의 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여론전을 하겠다 정도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으로 막겠다.
장동혁 대표가 내 말이 맞았다고 기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보니까 어디 일정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 질문과 대답을 했었는데 그때 예.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내 말이 결과적으로 옳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거기서.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우리가 황교안이라도 얘기를 했던 거는 정치 특검이 인권 탄압, 정치 탄압을 하고 있고 황교안 전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린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가 무리하다 이런 예.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예.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한동훈 의원직을 체포하라고 얘기하고 그런 황교안 전 총리를 얘기한 건 아니다. 그것도 아니죠. 이게 사실은 그 장동혁 대표가 취임을 하고 나서 지지율이 사실 거의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한국 갤럽을 기준으로 하면 20% 중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부에서는 지금 판단이 황교안 전 대표를 어떤 추종하는 그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을 좀 내리고 있는 것으로 좀 취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타이밍에 황교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면은 그분들이 우리를 다시 봐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지지층이 더 결집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문구 자체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썼다고 하고 그리고 이걸 꼭 하셔야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느냐라는 취지로 꼭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다른 정치 현안들 때문에 또 잠시 국민들도 잊고 있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을 생각하고 지지 한번 해볼까라고 하다가도 비상계엄 그 위에 벌어진 어떤 탄핵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계속 쏟아내고 있는 발언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면회하고 온 거 그러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또 곧 있으면은 이제 비상계엄 1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를 좀 그 지도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기자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보는데 그럼 기자들은 사과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미 사과하지 않았느냐 또 그러겠죠. 뭐. 맞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사과했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거. 이 부분도 앞으로 뭐 장동혁 대표가 헤쳐나가야 될 큰 관문 중에 하나인데 뭐 알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조금 전에 인사가 났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퇴임식하고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신임 대검차장의 구자연 서울고검장 노만석 대행이 그만두는 날 바로 인사를 단행했다. 구자연 대검차장 신임 차장 그리고 검찰총장 대행이죠. 노만석 전 차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립하던 시기에 법무부 대변인으로 추 장관의 입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노만석 대행이 그만두는데 기자들 좀 만나서 상당히 또 프레스 프렌들리한 검사인지 기자들 만나면 또 찾아오면 만나주고 전화하면 받고 그래서 이것저것 언론에 이런저런 내용의 기사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SBS 기자와 만나서는 어떤 이야기 했는지 이게 아마 어제의 상황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사직서를 제출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퇴임식이 오늘 오전 10시 반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립니다. 앞서 노 차장은 퇴임식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사의 표명 뒤 집에 머무르고 있던 노 대행은 어제 SBS 등을 만난 자리에서 부대꼈다는 말로 복잡한 심정을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면 사람 부대끼는 건 다 그 인지상정 아닙니까? 마음이 부대끼다는 거지. 후배들과 관계 뭐 이런 것도 부대끼다는 거지. 노 대행은 그제 취재진을 만나 전 정권에서 기소한 게 현 정권의 문제가 된다며 저쪽에서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어 스스로 많이 부대껴왔다고 토로했습니다. 항소 포기를 두고 벌어진 법무부와의 갈등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어떤 요구를 법무부에서 받아서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된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다음에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다 드린 것 고전히 가겠습니다. 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차관이 제시했다는 3가지 선택지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차차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권한대행마저 사퇴하면서 당분간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대행 체제로 갈 것 같다 했는데 바로 인사가 단행됐기 때문에 구자연 신임 대검차장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노만석 대행이 오늘 퇴임식에서 원래 처음에 사의 표명하고 나서 그때 보도자료가 퇴임식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돼 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결국 얘기를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항소 포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제 그 검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를 멈춰야 된다. 그리고 검찰청 폐지에만 몰두해서 답답하다 이런 취지의 토로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면 여기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 혹은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뭐 검찰에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은 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은 1차 수사기관뿐 아니라 또 법률 전문가인 검사 앞에서 다시 한번 사건을 좀 보고 싶어 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노만석 대행의 그 퇴임사 뭐 어떤 생각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너무 신중하게 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바람에 저 노만석 대행의 저 이야기조차도 좀 많은 울림이 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노만석 대행의 메시지를 저희가 얼마나 지금 무겁게 받아들이고 언론이 어떻게 다루고 있나라고 보면 그렇게 울림 있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번 항소 포기 결정으로 주요 쟁점을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를 잃었다라는 지적을 본인도 받아들이는 것 같고 위로는 그렇고 또 아래로는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수사했던 수사팀과 소통도 제대로 이지 않았다라는 걸 본인이 시인하고 있어서 오늘 메시지나 기자들 만났을 때 얘기 들어보면 회한이 느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뭐 본인의 선택이었던 거고 가령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특히 검사 출신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해서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별의 순간을 잡았던 거잖아요. 근데 노대행은 전혀 반대의 길을 간 거죠. 예. 자, 그러면 정치권에서 일단 민주당에서는 검사들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 징계 강화 법안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검사 징계 강화 법안 아마 검찰총장도 그 징계에 파면이 들어가도록 하겠다. 바로 징계위에서 지금까지는 탄핵을 해야 가능했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 받고 추가로 얘기한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시대 과제이고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청의 간판은 떼어졌습니다. 다만 국민의 생활에서 혼란과 혼선, 불편이 있지 않도록 그리고 이 검찰개혁의 큰 정신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제 아주 디테일한 자세한 부분까지 정부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나경원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법사위 소속이죠. 노만석 대행이 어제 외압에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저쪽은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고 결국 이것은 대통령실의 개입 그리고 정성호 장관의 강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가 점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 지우기를 앞장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성호 장관께 요구합니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위해서 공소 취소 그리고 검사 파면법, 판검사 왜곡죄 신설 등에 앞장서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나경원 의원은 정성호 장관은 아주 직격을 했는데 말이죠. 우리 4명의 현장을 뛰는 기자들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실 이 문제 갖고 가장 많이 취재했고 가장 많이 정치인들에게 물어봤을 거고 기사도 많이 썼을 거고 말이죠. 뭐 또 각 기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출입처에 따라서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이게 사안이 2개가 있잖아요. 항소 포기라는 그 과정, 결과적으로 그 결정이 나오게 된 노만석 대행은 결과적으로 내가 한 거다. 그건 인정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법무부에서 그런데 분명히 협의 과정이 있었다. 근데 법무부에서 정성호 장관은 신중하게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2번 정도 한 거죠. 처음에는 그냥 보고만 받고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하나가 있고 또 그 이후에 검찰 내부의 반발. 그래서 그 민주당이 이걸 항명으로 규정을 하고 검사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민주당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항소 포기 자체보다는 민주당은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네. 상당히 강하게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자 어떻게 한번 보시겠어요? 이 두 개의 관점이 있는데 뭐 어느 관점이든 상관없습니다. 한번 얘기를 한번 자유롭게 해보시죠. 일단 관련해서 오늘 그냥 단순히 노만석 퇴임사를 민주당 의원한테 들려주니까 네.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애처럼 징징대다가 이제 와서 어른인 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 노만석 이슈 관련해서 좀 민주당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이상 관심사가 되질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박수현 대변인도 사실 노만석 퇴임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저런 대답을 한 거거든요. 되게 원론적으로 이제 답한 건데 그 외에도 다른 주요 인사들도 뭐 우리가 말을 보태서 뭐 하겠냐. 약간 이런 취지여서 노만석 사임으로 이번 상소 포기 이슈가 다 이제 끝나길 일단 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좀 이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약간 나올 수 있는 되게 전가의 보도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파해하는 건 진짜 쉽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거죠.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포기했을 때 항고를 안 했잖아요. 그때는 반발 안 하더니 지금 왜 그러냐. 이건 진짜 지금 거의 파해할 수 없는 무적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발의 이유가 된 그 사안에는 집중하지 않고 그 반발하는 모습에 집중하는. 조금 더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고 그 전과 왜 선택적으로 반발하느냐. 정확합니다. 왜 선택적으로 반발하느냐. 이제 옆에서 본 제가 봐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나는 있습니다. 항소 포기가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한다는 얘기죠, 민주당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항소 포기가 사실은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스텝이 좀 꼬였다는 평가가 좀 합리적인 의원들이 좀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정치 공세를 할 때 팩트 파인딩이 같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은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얘기가 전달이 됐고, 또는 이진수 차관이 무엇을 했고, 또 거기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나와서 그런 팩트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10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즘 표현으로 뭐 급발진인 거죠. 이게 발의 요건이 안 되거든요. 요건이 아예 안 됩니다. 발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퇴하지 않으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뭐 이런 식의 으름장을 놓고 뭐랄까 팩트가 없이 주의 주장으로 이렇게 치닫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기사를 쓸 때도 그냥 그거 워딩만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울림이 없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뭐 한수가 어렵다. 약간 이제 그런 근데 말씀하신 분들처럼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과 예를 들면 정진우 지검장과 노만석 권한대행과 사이 무슨 얘기가 오가는가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전혀 하지 않고 지금 중요한 부분 지적한 거예요. 야당의 힘은 야당 스스로 얘기했던 거죠. 국민의 힘,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당은 되게 어려워요. 국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게 다 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 늘 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팩트 파인딩을 했어야 된다. 팩트 파이팅을 해야 하고 팩트 파인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정말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보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 저희가 취재를 해갖고 뭐 없어요라고 저희가 보통 물어보잖아요. 야당 의원실에 법사위도 돌아다녀 보고 들리는 얘기 없느냐. 그럼 한 줄이라도 더 해가지고 기사들을 더 키우려고 할 텐데 그런 힘 자체가 많이 상실이 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제보를 받았는데 법무부에서 당시 노만석 대행에게 이런 세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은 그거 열심히 취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민주당 기자들도 따라서 또 반응 또 취재하고 법무부 검찰 출입 기자들도 또 취재해야 되고 그렇죠? 여기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지금 야당에서 여권 입장에서 악재를 만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악재를 핸들링하고 주도하는 사람이 장동혁 대표나 송은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니에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예요. 그렇게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 인터뷰와 SNS에 글 올리는 걸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거를 자신의 재기의 기회, 존재감을 다시금 보여줄 기회로 친한 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민주당과 친한 또 어떤
패널들 저도 유튜브를 좀 봤습니다만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자기가 또 법무부 장관 당시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드러날까봐 저러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의 시각을 보이던데. 근데 언론 입장에서 방금 김도영 기자가 얘기한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게 기자들은 언론은 야당 법사위나 야당 지도부, 야당 원내 지도부한테 전화해서 뭐도 없어요. 아 우리 오늘 한국일보 SBS에 물 먹었는데 문화일보 물 먹어 뭐 하나 더 주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게 얘기하면 재밌는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혹은 아까 김도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메시지가 확 급발진하지 않아요. 에스컬레이터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서사를 갖고 여당 입장에서 되게 아프게 저희가 오늘 한동훈 전 그 대표 인터뷰 나갔는데 민주당 쪽에서 반응이 너무 많이 왔어요.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프게 느끼는데 장동혁 대표가 하는 얘기는 그건 말폭탄이잖아. 어떻게 니네가 이걸 할 건데 의석수도 없는데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되게 재밌는 포인트라는 거죠. 재밌는 포인트라고 얘기하셨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어쨌든 장동혁 대표를 지지해서 대표로 선출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뭐 상당히 외면받고 있는 상황인 게 또 국민의힘 쪽 상황인 것 같고요. 김민희 기자는 뭐 보태실 말 있습니까? 네, 저는 대통령실의 그 반응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가 입장 아닙니까? 입장이 없다인데 그런데 좀 약간 흥미로운 것은 보통은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 입장이 없습니다. 저희는 뭐 특별한 입장이 없습니다 하고 끝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 관계자 한 분이 질문하니까 야당의 주장을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물어보는 건 뭐 그다음은 그 뭡니까 스스로가 예의가 아닙니다가 아니면 뭐 맞지 않습니다인가? 부적절하다. 야당 출입 기자가 야당의 의혹을 질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아니 이거는 우리 기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어디 리미트 한계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아마 그런 전반적인 그 대통령실 분위기가 좀 격앙돼 있고 왜 우리한테 이런 걸 물어보느냐. 대통령은 지금 관시업성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를 뭐 돌아볼 겨를이 없다. 이게 말이 되냐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이런 좀 화가 난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도 저는 좀 이상하리만큼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대통령을 위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을 돕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국면에서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절대 대통령에게 도움되지 않는 얘기였던 것 같고 뭐 그 부분 관련해서는 뭐 기자들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기자들 질문을 잘 안 하는 것도 같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항소 포기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거의 질문이 좀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봐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위축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 한 분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왜 그런 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라고 격앙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문하는 기자도 같은 반응이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좀 위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안이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또 기자들 만나는 상황이 되면 그 자리에서도 이런 질문 나오고 대통령이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질문 받아도 다 얘기하는 정치인이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라는 점. 자, 그러면 갤럽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지난주에는 상당히 올랐었죠. 상당히 올라서 60%를 훌쩍 넘었었는데 오늘 발표된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59, 다시 60 아래로 내려왔는데 일주일 사이에 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6%포인트가 훅 올랐어요. 이건 에이펙 효과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4%포인트나 떨어졌다. 잘한다는 대답이. 그리고 못한다는 대답이 3%포인트 올랐다. 자,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 갤럽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뭐 김민희 기자 보기에도 이게 역시 항소 포기 사태가 결정적인가요? 어떤가요? 결정적이죠. 심지어 여기 이제 보면 그 항소 포기 사태를 언급한 부정적인 따로 질문한 게 또 있죠. 네, 맞습니다. 항소 포기한 거, 항소를 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다가 48, 적절하다가 29, 모른과 응답 거절 23. 자,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국민들은 저희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는 모르잖아요. 기자들도.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기자들은 양쪽의 주장을 담아서 기사를 쓴다거나 혹은 자기가 취재한 내용을 담아서 쓰는데 국민들도 그 뉴스, 뭐 때로는 유튜브 또 기사 이런 걸 보고 국민들도 판단을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국민적 여론은 항소를 하지 않은 게 대단히 부적절하다 훨씬 많이 나왔다. 이 부분인 거죠. 네, 중도층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훨씬 높았고 중도층은 어떻게 나왔죠? 중도층에서는 부적절 의견이 48% 예. 그리고 진보층에서도 34%가 예. 부적절하다고 답변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 일부에서도 이번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예. 그런 숫자들이고요. 아무래도 이 대통령실이랑 정성훈 법무장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궁색하다라는 인상도 사실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 부분을 좀 예리하게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근데 지금 되게 재밌는 예. 포인트가 어떤 있는데요. 부분? 예. 되게 이상하게 보통 정부 여당 지지율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그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졌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올랐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떨어졌어요. 이제 대통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따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대통령 지지율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그대로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지금의 정치 환경이 좀 많이 달라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국민의힘의 공세가 어느 정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측면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또 국민들로부터는 그 뺏어간 거니까 하여튼 이게 전 재밌더라고요. 한국 갤럽이 이 지지율이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가 지난주와 비교해 긍정평가 이유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 외교, 경제민생 잘한다 이런 데다 부정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문제, 본인 재판 회피가 원래는 있었는데 여기에 대장동 사건 검찰의 항소 포기 압박 이런 게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월 초에 추진하려던 재판 중지법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이 논란이 된 탓으로 보인다라고 갤럽은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한국 갤럽 그 여론조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제가 찾은 거는 뭐였냐면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을 돌아서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버티고 있는 게 40대와 50대거든요. 그렇죠. 예, 이들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5%, 75%가 40대 50대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에 대해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2%포인트가 40%로 훅 떨어져요. 예. 40대는 43, 50대는 45가만 적절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0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의 핵심 뼈대이고 축인데 이들이 대장동 사건 미항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보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커버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여권이 잘못한 거 아니야? 뭔가 의혹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해명이 지금 여권이 하는 해명이 잘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고. 네. 이 부분도 아마 좀 의미 있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는 본인들도 아마 여론조사 이런 거 상당히 주의 있게 볼 텐데 한국 갤럽이 상당히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기 때문에 갤럽 여론조사를 상당히 신중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여권,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여론의 지형이 결코 여권에게 좋지 않은 거예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지금 절호의 기회를 오늘도 여기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보셨겠지만은 이제 갑자기 오늘 성남 도시개발공사 가서 좀 대장동을 가서 또 뭐 이상한 발언을 또 하나 해서 어떤 얘기를 약간 뭐죠 이제 대장동 의혹을 덮고자 오늘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런 취지의 좀 약간 급발진한 장동혁 대표 발언인데요. 이제 그 팩트 시트를 백지 시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까지 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국민들은 어쨌든 팩트시트 오늘 내용에 상당히 집중해서 보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떻게 되는 건지 추가 협상이 어떻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 볼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분의 생생한 현장 취재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입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